외교관. 또 외교관은 따로 또 이걸 오케이나 암전과 공전이라서 정보가 두 가지는 나눠집니다. 변신해가지고 암호화 된 거. 그러니까 암전으로 받는 거예요. 이건 암전으로 받아야지 이제 대한민국 뭐 국정원이나 그런 정보기관들에서 이거를 열어보지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에서 받는 게 기본 이제 핵심적인 외교활동 지시들을 받는 거죠, 거기서. 네. 네. 암호 전문이라는 거죠. 암호 정보를 쉽게 간략해서 암전, 공개 정보를 공전. 공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이거 북한도 약간 좀 이렇게 생략해서 좀 언어를 사용하네요. 선생님 그러면 외교관 생활을 하시면서 예. 요건 좀 얘기하고 싶다라는 뭐 특별한 이야기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의 방침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모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이나 세계의 모든 분들이 이게 김정은이나 김정일이가 결심을 내리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김정은이 뭐 장군님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그 정은이 앉아가지고 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내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뭐 북한 외무성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담당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 나라도 있고 그 나라의 쌍무관계나 해서 보고 문건이라는 걸 씁니다. 보고는 여러 가지인데 속신 분석 보고 그러면 뭐랄까 정보 보고 이런 형식으로 뭐 인권 보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 그 보고를 엽니다. 형태에 따라서. 근데 이제 자기가 연구를 해서 이거 짜가지고 김정은이는 333 체계에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삼각형 세계, 프리페 세계, 점 세계 이런 형식으로 체계화를 그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김정은한테 올리는 모든 서류는 간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문건을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걸 이제 즉시 올리는 겁니다. 작성을 해서 부상까지 다 결제가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외무성 19개에서 그 자리에서 즉시 김정은한테로 말하자면 인터넷망이라 그럴까? 그걸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저리. 그럼 정은이가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은이가 말하니까 그걸 어디서 보는가? 비서실에서 먼저 봅니다. 비서실에서 보는데 비서실에서 거기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게 김정은이가 직접 봐야 되는 걸까? 아니면 우리 단계에서 우리가 처리할까? 소리가 내려오면 이게 김정일하고 사인하고 날짜까지 사인했으면 김정은이가 반 거고요. 그러면 김정일하고 날짜가 없이 반 거는 비서실에서 보고 내려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락이나 북한에서는 우리 김정은 동지의 무거운 문건 부담을 덜어주자 이런 거란 말이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 하면 이제 그게 올라가면 사인이 내려놓은 즉시에 거기는 내 자료가 내 서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즉시 김정은 동지의 방침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나 북한의 대정책적 건의안을 올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건의안을 이제 올렸죠. 올리면 이제 그게 김정은의 말씀이 돼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김정은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이 방침 집행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 저는 이 말을 들으니까 북한의 온갖 악법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이렇게 해서 그렇죠. 남한 드라마를 본 경우 미성년자도 뭐 처벌하고 총살까지 하고 심지어 또 뭐 문화보호법 그리고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북한 청년들을 정말 괴롭히는 정말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봤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뭐 지금까지 살고 왔지만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 법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이게 김정은이 이 새끼가 나쁜 새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물론 나쁘긴 하지만 그렇죠. 최종 결정권자는 김정은이니까. 근데 이 법을 만드는 게 그 기득권이 앉아서 서류 작업을 해가지고 올린다는 걸 보니까 야 북한 정권을 위해서 뭔가 법을 만들고 그 고심에서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짤지를 고민하는 이 밑에 있는 놈들 정말 만약 통일이 된다면 용서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내가 외무성 사례를 이야기했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무력부, 국가정보위성, 뭐 내각 해서 방침이 올라가면 이제 거기 비서실에 색깔별로 이제 케이스가 끼워집니다. 그러니까 색깔별로 빨간색, 파란색, 푸색깔 이게 뭐나 여기서 이제 김정은이가 보고선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서류 그건 위에 빨간 거로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받아도 되는 서류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악법들을 만들었다 하면 법과 관련된 북한의 전문가들이 앉아서 이제까지 정책 건의안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법을 만드는 결국은 기득권 그 머리를 짜가지고 어떻게 하든 뭔가를 해낸 그 놈들은 그 놈이라고 한 북한의 공무원이죠. 아니 한국 사회에 이렇게 와서 만약에 딱 뻔뻔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북한 주민의 자유화를 위해서 뭐 이런다거나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소위 법을 만들던 사람들 그리고 뭐 보위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그리고 경찰 이런 데서 막 사람들 막 죄패던 사람들 이렇게 왔을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나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다른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 자체도 북한의 하여튼 권력기관에서 김정은이와 김일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저도 자괴감을 느끼고 자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데서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말씀 행사나 참가할 때는 대수는 참가하지 않고 저 자체가 가슴이 팍 찔립니다. 이게 내가 이게 참가해도 되는 인간인가? 내가 설사 뭐 물리적으로 누굴 때리거나 탈북자들을 이렇게 하는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체로서 저도 잘못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심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반성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또 기득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유의 공기를 쐴 수 있는 자격이 있나라고 말했더니 괜히 또 말하면서 내가 뭐라고 비난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느꼈던 경험들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북한 정권의 그 시스템적인 이런 룰에서 공무원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이렇게 하면서 이 한국 사회에서 내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나 이런 측면에서 자기 적응 문화를 살려서 더 나가는 길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너무 멋있네요. 솔직히 그런 법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조금 화가 났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베트남이라는 사회에 이렇게 살면서 식당을 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식당을 가면 외교관들이나 북한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식당에 가서 공짜 식사를 그렇게 한대요. 공짜 식사를 하는 게. 네, 왜 돈을 안 내고 공짜 식사를,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거기서는? 그 시스템에서는 그게 외교관이 거기 가서 식사하는 게 당연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면 돈은 지급하지 말라, 뭐 이렇게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공짜로 그냥 밥을 준다라는 뭐 내무 규정이 있나요? 어디 가도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도 처음에 많이 실수를 했는데요. 북한의 권력계층에 있으면 쉽게 말하면 돈 지갑을 안 갖고 다녀요, 우린. 그죠. 어디 가면 나가면 대건설 지도국이나 그분들이 우리 보고 식사하기 오라는 걸 생각해봅시다 하면서 우리가 안 가는 건데. 튕기는 거네. 튕기는 건데, 가서 미기면 응당히 그분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나올 때는 우리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쉽게 말하면 북한의 고향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점씩. 담배. 만날 때 담배를 한 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한 점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영어로 뭘까? 생각해봅시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봅시다 하면 제일 좀 모호한 문장이 아니에요. 맞다는 것도 그렇고 틀리다는 거. 그리고 대사관에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이 이제 평양 서주랑 디리어잖아요. 디리어는 그 룰을 하려면 북한 재간을 끼지 않고는 자기네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첫째,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건 맞죠. 대한민국의 베트남에 있는 북한 식당이 위치가 한국 촌에 대한민국 촌 마을에 있잖아요. 그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북한에서 봤을 때. 그 자체가 잡혀갈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건 외교부에서 승인을 좀 해주시는 건가요? 머렁치하는 거죠, 우리가. 그 정확히 거기서 식당에 하려면 담당자가 대사관에다 물어봐서 그 지역에서 대방이 정치적 성향이 어떤 사람인가,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다시 현지 담당자가 보고 들어온 다음에 소기관이나 대사가 들어온 다음에 안에 있는 북한 실무자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거에 기초해서 승인을 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게 북한의 경제국이나 지역 담당국에서. 그걸 모르고 가만히 있겠어요? 정확히 한국 사람들이 촌에 지금 북한 식당이 딱 있는데. 알고도 뇌물의 힘으로 눈 감고, 그렇죠, 눈 감고 내가 눈 감아주는 대신 고리고리 눈 감아주는 대신 돈을 열심히 벌고 그게 일정의 수익금을 나에게 상납해달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둘째로 식당 지배는 원래 어느 이상 못 있게 됐거든요. 그게 못 있게 됐는데 어느 이상 있어서 이제 도 이슈라 그래도 그렇고 또 그러면 북한 식당이라는 게 이렇게 곱게 조용히 아름답게 인간관계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 곱게 조용히 아름답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아요. 서로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불합리한 사회 구조가 거기도 있어요. 싸운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원래는 북한의 규정에 의하면 이게 강제 철거 대상이에요. 원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평양 서주랑 다 들여오려면 들여오는 게 뭘로 들여오는가? 외교관의 무관세, 말하자면 그 나라가 승인한 무관세 물품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그럼 뭐나 현재 파견된 외교관은 그 나라에서 허용량이 있으면 한 1년에 몇 주, 근데 그거를 본국에서 들여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차려진 거예요. 무관세로.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외교관 자체는 돈이 없으니까 북한에서 사이다랑 그거 사오겠어요. 담배랑 못 사오는 거고. 가난한 외교관인데. 가난한 외교관이니까. 북한 식당은 영업을 하려니까
북한산 스폰으로 들여와야지 한국 대사람들이 그 호기심에서 사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몫이 아니고 우리 부관세 그걸 가지고 북한에서부터 들여오는 겁니다. 선심 쓰면서 들여오는 거니까 당연히 밥 한 끼 정도는 크게 얼마 그렇지. 나가지 않으니까 먹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내 몫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설득이 당해지는데요. 내가 원래 북한에서 한 달에 평양소주 20명 들여서 먹어야 되는 거는 돈 없으니까 못 사오고 너는 돈만 오니까 너희가 내 거 사 먹으라 하는데 대신 주류는 관세가 2배 붙으니까 관세 안 붙고 오니까 절반가격으로 들여오는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해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생존이 윙윙하는 생존인 거예요, 그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지. 서로에게 네. 득이 되는 그런 어떤 그렇지. 쇠사슬 형식으로 이렇게 싹 연결이 되어 있는 그렇지. 게 그분들이 뭐 그렇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가 오면 왜 외교관들만 따로 밥을 주겠어요, 그게. 그것도 한두 번 주고 더 오면 가라앉지 우리 보고. 저는 그래서 그냥 외교관들이 와서 오면 그냥 네. 이러는 거예요. 입 쳐들고 와서 공짜로 밥 먹고 아니. 그냥 간다 해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도 영상을 쓰려고 이렇게 어그로를 살짝 껐는데 예. 아니, 북한에선 당연히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치. 밥 먹는 거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국내 식당에서도 보면 그 보이시던들이 늘상 오는데 그 보이는 항상 와서 문어 사시미를 드세요. 근데 그 문어 사시미 드시고 나가실 때요 계산을 안 하세요. 그랬을 경우에는 봉사지돈이나 그 안에 식당이 어떤 무슨 그런 야 보이원 왔는데 거기에 무슨 맥주하고 무슨 봉황 맥주 하나 하고 문어 사시미 이러면 그거 사시미 펼쳐놓고 한 서너 시간을 관광객이 빠질 동안 앉아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상말하셨구나. 우리는 우리 자체도 그런 보이원들을 미워해요. 그것처럼 와서 거저 먹기 때문에 가돌이 삥 뜯는 게 식당만 삥 뜯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삥 뜯어요. 가돌이 우리나 거래틀 한번 갔을 때인데 얼굴도 한번 본 적 없어요, 난. 그래서 1층에 그 거래틀 1층 들어가면 이렇게 돈 받고는 한정소가 있고 네. 이게 맥주집이 쫙 있거든요. 이게 근데 저기서 나보고 찾는 거예요, 오라고. 누군지 먹은 사람이 네. 갔는데 맥주 사내라는 거예요, 나보고. 안 사줄 수가 없어. 근데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 사람 누군지 몰랐는데 보이면 무서워. 그러니까 에이 그런 거 뭐 3유로 주고 맥주 한 2개 사주자고 6유로거든요. 북한은 3유로니까 사주고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네. 우리도 미워합니다. 맞습니다. 보이원들. 그래서 저도 관광객 대상하는데 저도 보이원 미워하는 예, 게 예. 아니 아버지 같은 나이에 나이 허연 그러니까 머리 하얀 사람이 좋아하는데 그게 삥을 뜯으니까 그래. 너무 괘씸하고 아니, 너무 싫은 거야. 저도 싫어요. 그분들은 그뭘 좀 도와줘야지 먹을 건 다 뜯어먹고 그다음에 거에 받쳐서 법정에 세우잖아요 그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냥 잡아 먹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다 봐줄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지. 괜히 조금 그 금액이 적거나 그러면 트집 잡아가지고 괜히 문제씩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소리 벨락해 써가지고 또 왔다 가라 하라고 하면 막 꼴도 보기 싫죠.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우리도 외모성안하게 이게 있다고 모르시겠죠. 외모성안하게 안전원이 있고 보이원이 있습니다. 주지하는 보이원. 외모성안하게 항시적으로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사 안 하게. 대학교 보이부처럼 보이부가 있나요? 대학교 보이고 더비가 나가 있는 것처럼 외모성안에도 보이부하고 안전부가 나와 있는 겁니다. 큰 그러니까 것이니까. 우리도 가들이 적혀서 그러면 또 외국 나갈 때는 우린 보이원하고 보안원의 사인을 받아야 돼. 간에 2명 사인을 받아야 외국에 딱 나옵니다. 우리도. 네. 우리도 가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우리도. 가만 앉아서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맞아. 네, 좀. 선생님 그러면 베트남에 나왔을 때 예. 제가 실제 베트남 나와서 한국 라면이든 한국 음식이든 한국 마트 같은 데 한번 처음 들어간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 마트엔 차마 버는 눈이 많고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했고 백화점에 가게 되면 한국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 한국 라면들이 거기 많아요. 백화점에 일반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린 사 먹지 못했고요. 너무 비싸서 우리 살고 그러니까 혹시 가다가 정찰천국 합법이라고 그러죠. 북한 당국으로부터 돈을 받고 나와서 간첩할 행위를 하는 분들 그분들이 돈 좀 안 오니까 혹시 가다가 사줘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먹는 거죠. 어떤 맛이었습니까? 야 맵고 하여튼 맛있었어요 그게. 저는요 금방 중국에 왔을 때 처음 장춘이라는 데서 한국마트를 저희 한번 난생 처음 그렇게 가봤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자그마한 마트였어요. 근데 거기서 한 2시간을 머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김 뭐 나오는데 그 포장지부터 시작해서 그 포장한 상품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한국사에 대해서 저는 아마 꿈에서처럼 그려봤던 것 같아요. 세상에 맛있는 것은 거기에 다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저는 북한 안에서부터 그걸 먹어봤던 것 같아요. 아니 그분들이 덜이 되니까 개성공단도 그때 뭐 들여오지 않았어요 그쪽으로. 근데 그게 평양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 자리를 이동해야지 값이나 비춰지게 평양까지 해서 팔아야 돈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럼 거기서 찰떡파이, 초코파이, 뭐 라면 다 먹어봤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베트남 나가서는 좀 더 뭐랄까 자유롭게 먹었달까 거기서는 좀
공식적으로 대사관에 있는 내 숙소에서 자유롭게 먹었지만 거기서는 숨기면서 몰래 먹었다 그럴까? 이렇게 상황에 의해서 달라진 거죠. 그게.